안녕하세요. 스타리치 어드바이저 이청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농업법인이 무엇인가, 농업법인에 대한 활용 등등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업법인은 혜택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첫째, 국세 혜택, 즉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세를 감면해 준다든가 조금 내게 하는 방법. 그 다음에 지방세 혜택인데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해 주는 혜택도 있습니다. 또한 정부 지원금이라든가 보조금, R&D 출연자금 이런 등등의 혜택들을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기업보다도 더 폭넓게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융자금은 어떤 기업이든 받을 수 있는데요.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 기관 수가 더 확대됩니다. 즉 농진청도 되고요. 그 다음에 AT센터라든가 농심보 등등 더 확대된 기관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정부에서는 6차 산업 예산을 확대하고 있어서 이런저런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폭이 넓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농업법인인 경우에 가장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부동산 개발 이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모든 농업법인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농산물 유통 가공인 경우에 과거에는 절대농지라고 그랬죠. 지금은 농업진흥구역이라고 명칭을 붙이는데요. 이런 쪽에는 어떠한 제조시설도 들어갈 수 없는데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농지를 갈아엎고 제조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부담하게 되는데요. 제곱미터당 5만원의 최고의 농지보존 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농업법인인 경우에는 농지보존 부담금을 100% 감면해 줍니다. 여기에 취득세 감면 등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어서 부동산 개발 이득은 자연적으로 발생된다고 보여집니다. 농업법인을 둘러싸고 있는 법률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핵심적인 법은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고요.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여기에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농업법인을 운영할 경우에 이런저런 혜택들을 보기 위해서는 농림축산사업 시행지침서라는 게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이것도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 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금을 활용할 경우에는 필요한 내용들이 되겠는데요.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특히 농업법인은 상법상의 법인이 있고 민법상의 법인이 있는데요. 상법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고 민법도 중요한 요소가 될 겁니다. 이런저런 등등해서 여러 가지 법들을 포괄적으로 융복합해서 활용한다면 농업법인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리라고 보여집니다. 농업회사법인의 혜택 중에서 세제 혜택이 가장 클 것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구분해서 보겠습니다. 민법상의 법인인 영농조합법인과요, 상법상의 법인인 농업회사법인 두 가지를 구분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영농조합법인 경우에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업이 아닌 일반 법인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작물재배업도 식량작물이 아닌 법인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벼, 보리 이런 등등이 식량작물일 것이고요. 채소 등등 이런 것들이 식량작물이 아닐 것입니다. 식량작물은 그야말로 내는 세금이 없고요. 식량작물 외에도 거의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물재배업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에서는 조합원 1인당 법인세인 경우에는 1200만까지 감면을 해주고 있고요. 배당소득세 역시 마찬가지 조합원 1인당 1200만원씩 면제를 해주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5% 세율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리과세를 하는데요. 원천징수로 종결을 합니다. 이거는 조특법 67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 이러한 혜택들이 주어집니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 작물재배업과 작물재배업이 아닌 것으로 구분하고요. 작물재배업도 식량작물인 경우와 식량작물이 아닌 경우로 구분하는데 식량작물인 경우에는 세금 내는 게 법인세는 없고요. 배당소득세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식량작물 외, 즉 채소라든가 이런 등등의 작물재배업인 경우에는 수익금액, 즉 매출이 50억까지는 법인세를 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인 경우에도 무조건 15.4%로 끝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작물재배업이 아닌 경우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경영체법 령 19조에 농산물 유통, 가공, 축산, 임업, 농업, 부대사업인 경우에 한해서 구분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초 4년간은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소득세도 조특법 시행령 65조에서 15.4%로 분리과세로 끝냅니다. 단 조특법 시행규칙 제20
16조에 규정하고 있는데요. 자본금이 80억이 초과한다든가 농업인 지분이 50% 미만이라든가 도소매 서비스 업종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기타 소득인데요. 법인세 감면, 배당소득세 감면이 없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축산물 유통하는 경우 이게 감면이냐 아니냐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만은 엄연히 국세청 예규에도 감면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지방세 혜택을 주어지는데요. 지방세에서는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이런 것들에 대한 감면 폭이 상당히 큽니다. 현물 출자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농지를 취득한다고 했을 취득세, 그 다음에 보유했을 재산세 감면 등등 이러한 혜택들이 큰데요. 이것들은 참고하십시오. 다음으로 살림을 응용할 수 있는 전략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특히 살림인 경우에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지는데요. 이 네 가지 법을 이용해서 농업법인이 활용할 경우에는 굉장히 혜택이 큽니다. 첫 번째, 임원 및 산촌 진흥 촉진법이라는 게 있고요. 여기에서 이런 약초라든가 야생 조수를 사육했을 경우, 그 다음에 수목원 정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원용 식물, 그 다음에 수목 유전자원, 하목원 이런 것도 운영했을 경우에 혜택, 그 다음에 산림 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에서 자연 휴양림, 치유의 숲, 숲속 야영장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사업인데요. 관광 농원이라든가 글램핑장이든 그 다음에 야영장 운영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신다면 굉장히 혜택이 크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산림에서 얻어줄 수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습니다. 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인데요. 조경수라든가 분재수,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들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것도 혜택들이 크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농업법인과 관련된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농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답변하기가 상당히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작물 재배업을 한다든가 축산업, 임업 이런 것들을 농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농업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을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농업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농업의 부대사업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의 부대사업은 뭐냐면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필요한 자재들을 공급하는 업을 주로 얘기하는데요. 비료 공급업, 퇴비 생산 이러한 것들은 부대사업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업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해놓고 있는데요. 농업회사법인에는 100분의 90, 즉 90% 이내에서 농업인이 아닌 사람이 출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출자액에서 8억 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농업인의 기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농업농촌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00제곱미터 이상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 두 번째는 농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12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경우, 그 다음에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런 업체에서 1년 이상 고용돼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임업에 대해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다고 했는데요. 임업인도 농업인입니다. 임업인 경우에 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3헥타르 이상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사람,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임업 경영을 통해서 연간 12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이고요. 산림조합법 제18조에 따라서 조합원으로 임업을 경영하는 자도 임업에 해당됩니다. 농업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는 상당히 까다로워졌습니다. 2020년도에 토지공사 사건 이후로 농지 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은 지자체 신고 후에 설립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농업법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해산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이건 또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법인에 대해서 이슈가 있는데요. 세제 혜택을 보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농지보전부담금, 부동산 개발 이익을 얻기 위한 방법, 그 다음에 정책 자금을 혜택을 보기 위한 이런 방법 등에 따라서 농업회사법인이 필요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산림을 활용한다든가 농지를 활용한다든가 등등 해서 관광농원, 농어촌 휴양사업, 임야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농업법인인 경우에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정관의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가 굉장히 미비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의 정관인 경우에 특히
가지 문제가 좀 많은데요. 영농조합법인인 경우에는 상법상의 법인이 아닙니다. 민법상의 법인이기 때문에 민법의 조합 규정을 적용합니다. 민법의 조합 규정은 상법상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르니까요. 이런저런 것들은 민법 조합 규정에 맞도록 규정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영농조합법인 경우에는 대부분이 차명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농업인이 5명 이상인 경우를 농업생산자 단체라고 그러는데 생산자 단체한테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혜택들을 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차명을 이용해서 만들었는데요. 그런데 이 차명을 나중에 해소할 경우에는 세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농업회사 법인으로 조직 변경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농업회사 법인으로 조직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스킬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것에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들에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트레치 어드바이저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